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역 오피스텔 남자 여자 손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전화 올 때부터 완전 달라요. 일단 여자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기준을 정리해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화하기 전에 아니면 통화한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거기에는 또 동네 시세를 이미 조사해서 잘 알고 있어요. 투룸인데 1억 5천 전세 없다,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같은 거 주실 때 또 통화할 때 보면은 조건이 이렇게 돼요. 10평 이상, 투룸, 전세 3억 이하, 대출 돼야 되고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면 좋겠습니다. 주차는 없어도 괜찮고요. 벽뷰 아니었으면 좋겠고, 강남역에서 도보로 걸어서 10분 이내면서 1층에 술집 있으면 안 되고, 옆집에서 개지지면 안 되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중문 있어요. 중문이 뭐냐면은 그 오피스텔 정문만 비밀번호 삐삐삐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7층에 산다 그러면 7층에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못 들어가고 그 층 전체를 중문으로 딱 막아놨어요. 유리문 같은 걸로. 그거는 그 층 비밀번호를 따로 눌러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 호실마다 비밀번호 설정할 수 있거든요. 호실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중문이 있어요. 중문 있으면 좋고, 경비 아저씨께서 1층에 상주하고 있으면 좋고, 바퀴벌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나름의 기준이 명확한 편에 속합니다. 그럼 남자 손님은 어떠냐? 근데 남자 손님이라고 해서 대충 하고 막 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여자분들에 비하면 조금은 느슨하다. 조건이 몇 개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화해서 어떤 거 찾으십니까? 그러면 주차 돼야 되고요. 강남역 근처 60만 원 월세요. 끝.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거의 없고요. 원룸, 투룸, 반지하, 벌레, 벽뷰, 경비아저씨, 중문 이런 거 얘기를 따로 안 하세요. 계약이 여자분들에 비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좀 더 쉬웠어요. 여자분들은 계약하려면 한 번 만나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만나서 한 6, 7개 본 정말 많이 보는 건데, 한 2, 3번 만나서 집을 10군데에서 많게는 20군데까지도 보여드려야 되고, 요청사항을 또 몇 개 해결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해도 바로 계약하거나 그러지 않고, 들어갈 때 벽지를 좀 해달라, 화장실 쪽 비대 설치를 해달라, 전등을 형광등인데 LED로 바꿔달라, 침대가 지금 딴 사람이 쓰던 거니까 매트리스는 좀 집주인이 좀 바꿔달라, 이런 거를 갖다가 협상을 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그걸 다 총 정리해서 검토하고 마음에 준비하시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계약할 수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제가 했을 때 대부분 그날 와서 그날 보고 계약합니다. 남자가 좋다,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오피스텔 한 300개, 300 몇 개 정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요러시더라, 여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으시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날 와서 그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싼 게 있을 때, 남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가격이 비싸다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가격 자체는 50만 원 싸, 하지만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까다로워져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위치인데 가격이 싸. 근데 싼 이유가 자기가 혼자 좀 감당할 수 있는 이유야. 예를 들어서 바닥 난방이 안 돼. 여기는 원래 업무용 시설이었는데 이렇게 주거용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바닥 난방을 집주인이 따로 공사하지 않았어. 그래서 딴 데보다 10만 원 싸. 라거나, 풀옵션이긴 풀옵션인데 너무 낡았어. 냉장고 너무 낡고, 침대도 딴 사람이 쓰던 거 그대로고, 세탁기도 처음에 지어졌을 때 1999년도식 오피스텔인데 처음에 지어진 거 그대로 세탁기야. 그러면 여자분들은 조금 남이 이걸 20년 넘게 여기다 뭘 넣고 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탁기를 그대로 써야 된다고 안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지만, 남자분들은 오케이 콜, 딴 데다 80만 원인데 요것 때문에 65만 원, 오케이 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값이 싸다고 하면 반지하도 계약 많이 하시고요. 다른 하자가 좀 있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상당히 빨리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게 그 강남역 역삼초등학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삼성 땡땡텔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예, 지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2000년 전에 지어진 게 요거에 2000년 전에 지어지고 20년이 넘었죠. 넘었고 지금은 이제 그 바닥 난방이 거의 다 돼요. 바닥 난방 거의 다 되는데 이게 원래 중앙 난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바닥 난방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풀옵션인데 1999년도에 지은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풀옵션이 좀 낡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도 남자분이 살고 계셨었고 남자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바닥에 전기장판을 큰 거 2개 깔아놨더라고요. 예, 전기장판 큰 거 2개 깔아놓고 이거 난방이 안 돼서 이렇게 쓰십니까? 했더니만 예, 이렇게 하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바로 계약했습니다. 예, 이렇게 기존 세입자분도 뭐 전혀 문제 없었다. 잘 살았다. 뭐 남자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천국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들어오시는 분도 맞습니다. 저도 딱 이런 걸 원했습니다. 해서 그때 아마 보통 거기가 그래도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인데 되게 싸게 계약 잘했던 걸로 기억해요. 50만원 초반인가에 예, 주차도 되거든요 거기. 반면에 요거 바로 앞에는 이제 그 2012년에 지은 나름대로 좀 신축이 있는데 여기는 벽뷰고 이렇게 해도 여기 또 침대까지 풀옵션이에요. 침대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 이렇게 세워서 딱 벽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침대인데 매트리스는 좀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바꾸긴 해야겠지만 여기는 더 좁아요. 예, 방금 말한 1999년도 땡땡텔보다 제가 지금 2012년도에 만든 이 오피스텔이 더 좁은데도 불구하고 벽뷰인데도 불구하고 요건 이제 80에서 85만원 정도 7평, 8평 전용 면적인데 좀 비싸죠. 여기 이런 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처음에 말했던 바닥 난방이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중앙 난방이고 좀 오래됐고 풀옵션 여기 50에서 60만원 사이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약을 하시더라라는 그런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인데요. 네. 맞아. 이 남자분들이 논리가 이래요. 그때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 80만원, 60만원 그럼 20만원 차이잖아요. 20만원. 20만원이면은 1년 12달 차이가 240만원이에요. 240만원이면은 자기 집에 와서 어차피 잠밖에 안 자는데 당근마켓에서 100만원만 들이면 이불, 침대, TV, 전자레인지 다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도 뭐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지만 그거 어디 들고 와서 또 쓸 필요 없다면은 팔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좀 가성비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난방비, 난방비가 물론 정말 추우면은 뭐 견딜 수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오피스텔 별로 안 추웠나 봐요. 그래서 그래 난방비도 아까운데 전기장판 내가 필요할 때만 딱 쓰고 좋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쿨하게 들어가신 분이 계셨고 심지어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 쪽에 남부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 그치 남부버스 터미널이죠. 남부버스 터미널이 이제 강남역 바로 뒤쪽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제가 중계를 많이 했는데 거기 오래된 오피스텔 중에 그 원래 업무 시설이었어가지고 그게 안 돼요. 전입은 되는데 바닥 난방이 안 돼 있어요. 즉 개별 보일러가 없어요. 보일러가 없으니까 난방도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안 나와요. 예, 뜨거운 물이 보일러 켜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닥 난방 공사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못했지만 화장실 쓰라고 화장실 입구 앞에다가 사람 머리통보다 훨씬 큰 그 순간 가열식 온수기를 설치해 줬어요. 예. 뭔지 아는 분 알 거예요.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온수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샤워하는 데는 충분한 물이 나온다고 해요. 어쨌든 근데 그게 좀 보기가 싫어요. 막 이렇게 좀 플라스틱이고 막 버튼 달린 조잡한 기계 같은 것들이 화장실 문 앞에 딱 붙어 있으니까 천장 쪽에. 근데 그걸 제가 너무 싸가지고 연락이 많이 와서 여자분들을 10명 이상 모셔왔어요. 근데 그분들 들어가는 순간 안에가 다 체리색이고 장판도 진짜 옛날 장판 이런 거다 보니까 걔중에 몇 명은 나는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긴 볼 필요 없어요. X 하신 여자분도 계셨지만 남자분은 정말 딱 한 분 모셔갔는데 너무 싸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네. 요런 게 이제 남자 차이다. 네. 여자분들 계약할 때는 이제 단계가 좀 몇 개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여자분들이 좀 더 꼼꼼해요. 네, 좀 더 세심하고 또 계약하려면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데 가장 여자분들이 전화해서 처음에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보안과 청결입니다. 보안과 청결. 보안은 뭐냐면은 밤늦게 퇴근하거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리 가신 다음에 집에 올 때 안전을 대비해서 24시간 도로가 밝고 대로변일 것. 오피스텔 입구가 환하고 로비에 경비 아저씨가 밤에도 상주하는 오피스텔을 선호하고요.
주차장에 차 댈 때 있잖아요. 주차장이 엄청 어두운 데가 있어요. 불이 막 깜빡깜빡하고 이런 데 있어요. 불안하다. 내가 가서 차 주차하면서도 좀 무서운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말고 주차장도 밝고 엘리베이터 탈 때 보안문이 있는 곳. 주차장에서 누가 확 쫓아오거나 이러지 않을 곳.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찾으면은 층마다 중문. 아까 말했죠. 층마다 중문. 유리문 돼가지고 비밀번호 눌러야 열리는 거. 그런 거 있는 데가 좀 고급이고 좀 비싸요. 네, 그런 데 좋아하시고. 오피스텔 1층에 헌팅포차, 술집, 근처에 모텔, 뒤쪽에 유흥주점 이런 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자분들이 더 이런 걸 좀 선호하지 않고요. 강남역 근데 오피스텔이 대부분 다 이게 알겠지만 오피스텔은 상업지예죠. 상업지에.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란 얘기는 뭐야? 옆에 빌딩이 있다는 얘기야. 사무실, 상가가 있다는 얘기야. 술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에서 유흥주점이나 모텔로부터 자유롭다 하면은 몇 군데 없어요. 중개사는 딱 압니다. 그거 찾습니까? 그러면 여기 밖에 없습니다. 고르세요. 왜냐면 딴 데는 다 유흥주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청결은 이제 바퀴벌레, 뭐 벌레 나오지 않냐, 뭐 개미 이런 게 나오지 않냐 이런 건데 솔직히 나도 벌레 싫어요. 근데 내가 솔직히 뭐 신축호텔이 아니고 내가 뭐 살아본 것도 아니고 안 나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안 살아봤으니까요. 가서 세입자한테 물어봅시다. 아니면 관리사무소에다 물어봅시다. 근데 대부분 뭐 세입자가 있다고 얘기하나 자기 집 빼야 되는데 없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솔직한 세입자는 얘기해 줍니다. 벌레가 나와서 이거 했더니 안 나오더라. 세스코 불렀다. 뭐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쩌면 중개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번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되면은 세스코나 방역업체를 불러라. 이사할 때 이삿짐 들어오고 나서 방역하면 좀 뭐 가구에 묻을 수도 있잖아요. 약품이. 그러니까 이사 오기 1시간 전에 방역업체를 먼저 불러서 안에 소독 싹싹 하고 배관이랑 이런 거 다 가스로 소독하고 벽지도 뭐 피톤치도 다 뿌리고 환기도 좀 하고 그 다음 이삿짐 넣어라 해서 그런 분들은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도 집에 마음에 든다 해도 이제 천장 누수, 천장의 모서리에 얼룩이 있나 이게 결론지 누수인지 관리사무소랑 집주인한테 확인하고요. 복도에 개 짖는 집 있나? 복도에 개 짖는 집 있나? 그런 거 있어 안 좋아하고요. 밤에 잘 때 시끄러워서 어떻게 자요? 그리고 좌변기 물 내려가는 파워, 물 내렸을 때 정말 힘없이 아이고 하면서 내려가는 좌변기가 있는가 하면은 힘차게 팍 내려가는 좌변기가 있어요. 당연히 힘차게 내려가는 거 좋아하겠죠. 보일러 버튼 딱 켜고 바로 온수 나오는 속도, 뭐 어떤 데는 진짜 오래 걸리는 데도 있어요. 막 3, 4분 정도. 하지만 빨리 나오는 데가 많죠. 그리고 관리비 내역서, 지난 3개월치, 그리고 여름 내역서, 겨울 내역서. 이분이 특별히 많이 쓴 게 아니냐, 이분이 일반적이냐,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고, 퇴근 시간 이후에 와가지고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넉넉한가 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진짜 궁금하신 분이죠. 그리고 남들 다 퇴근한 시간 8시, 9시에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옆집, 윗집, 아랫집 이런 거 층간소음, 엘리베이터에 뭐 이렇게 좀 배달부가 많이 타는가 이런 거 보시는 분도 계셨죠. 근데 너무 깐깐하게 하면은 집이 없어요. 그런 거면은 아파트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집주인한테 이런 조건들을 많이 겁니다. 들어올 때 다른 데는 내가 하겠다, 직접 청소하겠다는 화장실 청소는 집주인이 좀 사람 불러서 해달라. 뭐 5만 원, 뭐 이런 거. 뭐 집주인이 해주는 조건 거는 분도 계셨고, 저 벽지를 다 안 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막 찢어진 데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 두 면만, 거실 쪽 두 면만 해주십시오, 집주인님. 이런 조건. 싱크대 수전 너무 덜그덕거린다고 수전 바꿔달라는 사람. 도어락 너무 낡아가지고 정말 나 어느 날 갇힐 것 같다. 아니면은 예전에 살던 사람이 여기 카드키 같은 걸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도어락 바꿔달라. 도어락 바꿔주는 조건을 다 마무리하면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좀 더 꼼꼼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분들이라고 꼼꼼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꼼꼼한 분 계세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털털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바로 계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더라라는 얘기니까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해도 벌써 이거 여기 앞에 뜨는데 이게 14분 떴네요. 14분. 네, 다음엔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